21세기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시즌 2. 시즌 2 제 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무당판의 잔다르크 방은미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무당계의 1% 무당이 되고 싶은 대구에서 오신 신석호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우리 방은미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그 경기가 안 좋아요. 손님은 못 봤어요. 아, 배도 하나 포고 애도 하나 낳았다고 그러시더니만. 애기는 하나 낳는데 음.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저기 30부정이 들었는지 손님이 없어요. 가물 입는 거예요. 제자들 가물.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내가 구슬하고 난 뒤에 빨리 굿이 안 나고 손님이 안 들어오면은 뒷전을 잘못 풀었다고 뒷전보다는 혼냈어요. 언제 그러니까 경감마신이 주무가 네. 청배 온 뒷전 마신한테 뒷전 잘못 풀어가 말해 손님도 없으니까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후원이 들어왔는데 아, 말입니다. 네. 돈 들어왔다고요? 네. 아이고야. 박은미 선생님 이거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래요? 세 분이나 지금 후원금 그 들어왔어요 내역이. 근데 두 분 방송 내보는데 세 분 왔다 이거죠? 네, 그런- 경사났습니다. 훌륭한 분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음. 코코팍님이 5,000원 후원금 보내주셨고요. 코코팍님이요. 코코박. 코코박은 우리 어. 조승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음. 조승재 선생님한테도 책도 2권 팔아주셨어요. 그래요? 어유 그럼요. 그러면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제가 사인도 해드려야 되는데 책에. 그렇죠. 네, 언제 오시라고 제가 돈도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온누리님이 10만 원. 와, 박수 이거 박수다. 와, 아 그런데 10만 원이나 5천이나 복 받으실 거예요. 정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해월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해월님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안다고 그렇죠. 또 그거 10,000원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네요. 예전에도 늘- 군문화 네. 연구회 할 때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던 네. 친구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많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돈을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 가지고 또 같이 공개 방송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사실 녹음실이다, 뭐 장비다, 뭐 이렇게 다 기술비다 돈이 나가는데 그런 후원금으로 또 우리가 충당해서 좋은 방송을 하면 좋겠죠. 지금 현재 이 방송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 방은미 선생하고 신석호 선생이 다 부담하고 저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데 아니 진짜 앞으로 후원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후원금이 들어와서도 좋지만 우리의 정말 무속 팟캐스트 그 나는 무당이다가 함께하는 방송이구나. 이 청취자님들과 뭔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그래 나는 무당이다 무속 팟캐스트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후원금도 팍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무속계에서 우리 이제 무교계에서 아주 조금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경간만신과 청배만신, 경간만신과 세간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애청자들이 지금 청배만신하고 경감만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조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어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경감만신이란 말은 이제 항해도 곳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감만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굿을 맡은 사람, 주무, 주무. 다른 데는 주무, 뭐 안 그러면 조모, 도와주는.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서에 보니까 네. 주모와 조모 이렇게 주무 옛날에는 표현을 주무 하더라고요. 조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감만신이라 그러면은 오늘 굿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 구소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주관하는. 그러고 이제
그 구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세간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청배만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배가 아니고 본래는 청송만신이라 그래서 청송. 네. 청에서 노래를 한다. 청송만신. 이제 그러니까 초대 가수네요, 그죠? 그렇죠. 초대 가수지. 그러니까 이제 청송하니까 잘말하면 청성으로 들리니까 이제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배만신 이제 또 이렇게 청송만신이나 청배만신이나 똑같은 말인데 네. 또 청배만신이라 그러면 더 이렇게 격을 높여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청송만신. 또 인식들이 돼가지고 요즘은 청배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경관만신, 청송만신에 대한 그 오늘은 이제 그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구슬 맡은 주관하는 만신과 또 초청받아서 오신 만신 선생님들 두 부류의 이제 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처음에 출발은 모두가 다 경관으로 출발을 하죠. 자기 신당에서 자기 신령님들을 모시고 자기 신당 일만 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제자의 일에 가서도 일을 돕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 청송만신의 길이 또 갈림길이 생기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를 오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봤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경관으로서의 그 선생님들도 주변에서 많이들 보는데 이 경관은 경관대로의 참 좋은 모습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고 또 청송 오시는 선생님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갖고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성 선생은 청배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청배를 다니지 않습니다. 청배 안 다닙니까? 네. 우리 바오미 선생도 청배를 안 다녀요? 저는 청배 안 다니는 아는 게 걸로, 없어서 못 갑니다.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배를 다니시는 무당들은 그 나름대로 그 구슬 어느 정도 익혔어. 기량이. 어. 네. 구슬을 잘 해야만 초청을 받죠. 그것도 못하는데 누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미 선생님께서 이제 무당이 다 경감만시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경감만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무당은 무당으로 시작하는 거죠. 구슬 그렇죠. 띄야만 내가 경감만신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무당은 저 구슬을 잘 띄는 거고 어떤 무당은 또 구슬을 잘 못 띄는 무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청배만신, 뭐 세간만신, 경감만신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다 똑같은 우리 민족 종교의 사제로서 무당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을 받을 때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신을 받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된다. 옵션의 차이? 옵션의 차이도 있지만 신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앉아서 점만 볼 거야. 점만 보고 구슬을 하는 것보다 손님 상담하는 걸 더 위주로 할 것이다. 하는 거 하고 또 나는 가물을 더 좋아하니까 소리하고 굿하는데 난 더 흥미가 있어. 그걸로 난 열심히 배웠어. 나는 정말로 큰 만신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또 구슬을 열심히 배우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굿하는 구슬을 잘하시는 분과 못하는 분을 어울려서 같이 네. 어우러지는 게 우리 굿판인데 거기서 경감만신과 세간만신 이렇게 청배만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경관도 청배가 있어야 그 조화롭게 굿을 잘 끝낼 수가 있고 또 청배 이제 그 청송 오시는 선생님들도 또 경관들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가실 자리 그 모셔지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탓도 많고 그런 걸까요? 참 이게 지금 경관과 청배만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맞습니다. 민감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제가 경감만신과 이제 청배만신을 딱 기준을 세워놓는 걸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잘못 이야기하면은 내가 혼나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은 경감만신들은 대부분 구슬을 잘 못하니까 또 무업 생활이 좀 짧아요. 경륜이 좀 짧아요. 좀 짧은 네. 사람도 있고 또 구슬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 네. 그리고 또 청배 오신 선생님도 구슬 잘하면서도
그래도 소위 따지면 무업에서는 한참 후배지만 거기서 초청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정을 조금 헤아려서 구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게 정말로 경강과 청배만신의 사이가 정말로 조심스럽고 정말로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 보면은 경강과 청배 사이에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끊어지고 뒤에서 또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는 것은 경강과 청배 무당이 서로 모두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만세는 이제 뭐 뭐든 다 청송 다니시는 선생님들을 다 써본 무당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한 분을 모시면은 그냥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모시고 일을 하다가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서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또 한 분과 또 지고지순하게 가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쇼핑하듯이 선생을 고르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 주고 굿을 잘하는 분이 오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니까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좋겠죠.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일에 청송을 안 가는 만신의 입장이니까 늘 그냥 이제 경관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뭐 늘 뭔가 쌀까만 일에 혼자 짊어지고 가는 이제 그 마음적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입장만 생각했었는데 아주 또 못된 경관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아니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그렇죠. 구단자를 뛰면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냥 고기 맞아요. 쳐들고 그냥 선생들 우습게 보는 그냥 맞아요. 발가락이 그건 때처럼 여기고 못된 애들도 많죠. 무당들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니 내가 이제 이제 이 제자네 이제 일을 왔는데 그래 어떻게 내가 이제 대감거리 하면서 그 신도들한테 좀 별비를 좀 준비해 오라고 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굿돈을 받은 게 다고 따로 별비나 후가돈을 준비해 오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나는 그럼 편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뭐 다 그렇게 뭐 별비 준비해 오는 분도 있겠죠. 근데 뭐 문제 있을까요? 했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어디네 아무개네 집에 갔더니 아주 내 진짜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시잖아요 다들. 안 되는데 말이야 그 제가 집이 아주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집인데 굿돈도 겨우 마련해갖고 하는데 그 집에 별비를 왕창 뜯어다렸는데 내가 진짜 낭패를 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뜯으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경관이 얘기를 하면 되지 제가 집한테 왜 선생님한테 그래요? 했더니 대부분 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냐 그러면 이제 경감만신들이 이제 청배 오는 선생님들한테 별비를 주문한다. 많이 이렇게 얼마를 받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네네. 또 자기가 속 보이는 공수 같은 거를 못 줄 때 경감만신은 청배 온 만신들을 통해서 그런 공수를 주라고 부탁하는 그런 여부 같은 무당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만신 방음미 신석우와 조성재 무속 칼럼리스트가 진행하는 정통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석우 선생은 이제 저 구슬하면 선생님들 많이 모셔서 다 구슬하잖아요. 많이 모셨죠. 많이 모시고 그러면 쭉 했었죠. 거기서 이제 청배 오신 선생님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점이 있었어요? 좋은 점은 때로는 힘드신데 먼 거리서 사실 이제 뭐 인천이든 서울이든 그쪽에서 대구까지 오시는 자체가 많이 힘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오시는 것 또 그리고 와서 보통 20-30년이 다 된 분들 보면은 와 힘드신데 참 정정하시다 대단하시다. 그 반면에 또 어떤 분이 한 2번 3번 년이 짙어서 쭉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오버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보통 이래 경감보다 이제
세관 쓰신 분들이 오면 춤사위나 모든 것이 너무 또 능수능란하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옆방에서 굿하는 뭐 어떤 제자들 또 다른 팀에서 와 있던 신도들이 선생님 전화번호 뭐예요?라고 불렀을 때 선뜻선뜻 명함을 주고 건네가면서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명함을 주고 받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또 이분이 전화를 받고 대구에 또 거처를 하고 또 온단 말입니다. 오는데 왔으면 그냥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 되는데 야, 그 신 선생 집에는 꼭 비밀로 해야 되네. 왔다 갔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필요도 없거든. 필요도 없는 난 제일 경관 입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특히 이제 청배 마신다 선생들이 선생 님 알아 정말 이거 다른 데서 진 죽을 때까지 가는 비밀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내하고 아무 관련 없는 뭐 선생님들 뭐 다른 경관 청배들 이래 뒷담화하는 소리인데 그걸 마지막인 것처럼 무슨 비밀인 것처럼 결국은 그건데 문제가 자기 폐의 문제라든지 섭섭하게 대해줬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참 경관 입장 뭐 세관 입장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서로 기분 좋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솔직하게 대하면 참 좋은데 그 솔직함이 때로는 금전 앞에 가려진다는 거. 저희 경관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가려질 때도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일이 더 힘들었으니까 내 남을 걸 조금 더 뺏어라도 챙겨주고 싶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봉투에 손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경감만신들의 좀 보기 흉한 그런 행태를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또 본인의 그런 심정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경관으로서 반성할 점 없어요? 반성할 점 많죠. 반성할 점도 이야기해야지. 반성할 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익혀지고 다 터득하겠지만 물론 경관들이 앞서서 제가 노는 선생님들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무엇 때문에 점사를 본다든지 끌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늘 날마다 소리를 하고 날마다 춤을 추는 선생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예? 근데 경관들이 각성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굿을 주관하되 자기 주관하에 가시면 좋은데 기가 팔랑기다 보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인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굿이 길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짧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언가 모르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을 때 그건 경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관이 내가 굿은 잘할 줄 모르지만 굿에 진행되는 의식의 절차와 형식은 다 알고 있어야만 자기가 중심을 잡고 청배 오신 선생님들한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모르면은 정말로 그 청배 오신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들은 몰라도 잘 살펴서 해주시지만 또 일부 안 좋은 분들은 그냥 툭툭 건너뛰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가버리는 분들 많죠. 우리 방음희 선생님께서는 그 청배 선생님 많이 모셨을 건데 네. 그 모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건 아니다. 저건 훌륭하다. 뭐 이런 그런 그게 약간 오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짧게 일을 왔다 가신 선생님들하고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게 없어요. 사실 일도 뭐 바쁘고 일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그렇게 감정 부딪힐 상황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2년, 3년씩 뭐 4년씩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친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친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이 가만 보니까 성격 못되고 진짜 아주 그냥 진짜 그 아주 자기 색깔이 진해가지고 저거 성질 더러워 할 정도의 경관들한테는 그런 트러블 날 게 없더라고요.
아예 더러운 줄 알고 그냥 맞춰주시는 거여서 그만이고. 근데 저는 또 제가 볼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게 참 저 선생님들이 청소년 오셔서 결국은 신명의 일을 돕는 분들인데 그분들 역시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다른 곳에 일을 가시는 것보다는 내 일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마음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우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관의 위치인 제 자리와 청성으로 오신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이 착각하더라고요. 역전하는 수가 많아요. 네, 역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심지어 제갓집 앞에서도 음. 저한테 하대하는 거는 물론이고 나의 손님은 마치 자기 손님처럼 옆에다 끼고 이야기하고 정말 저는 굿할 때 그 술상 피는 게 진짜 싫거든요. 근데 구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술상을 피고 막걸리에다가 과일 같은 거 깎아가지고 제가 집을 구워 싸면서 제가 한 번 그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사건으로 그 확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까지가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며 어디까지가 내 자리이고 또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게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노 선생님들은 네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네가 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주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 경관과 그 청송 오신 선생님들과의 그 조화롭게 가는 그 구판의 모습과는 좀 약간의 그 아주 그 좀 오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미묘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이제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동의 안에서는 이제 저 구슬 맡은 사람을 금줄이라 그래. 금줄. 돈줄이야 이거. 그래서 구슬 맡았을 때 그 비용에 가장 많이 가져가요. 거긴 다 이제 세습부들이니까 같이 이제 다 집안이지만 딱 그거는 법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항해도 꽃이나 또 서울 꽃이나 또 일반 남부 지방에 다 구슬할 때 이제 청변호 선생님들이 그 경감만신이 잘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소임만 하고 가면 되는데 조금 잘 못하고 몇 번만 다니다 보면 선생 노릇하고 맞아요. 신엄마나 신아버지 노릇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본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저희 원래 포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덜한데 근데 저희 제자들이 보면은 어떨 때 떨어져 나가서 뭐 제자들 보면 형제 자기 동기 일신간에 우애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 하나 나가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또 뭐 어떻게 된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다 나가게 돼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나마 이 제자의 길을 가다가 접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불리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막 구슬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청배만신들 부르다 보면은 뭐 인천에 결례, 서울에 결례, 뭐 이남 쪽에 강원도 쪽에 막 이렇게 쭉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이제 구슬하다 보면은 저희들하고 참 친분 있는 선생님들도 저희 신딸 집에 가서 구슬하고 옵니다. 오는데 그게 문득 발견이 안 되면 되는데 이게 신의 조화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굿방에서 뒤에서 딱 보는데 우리 제자 이름이 떡 뜨는 전화기가 또 발견이 돼요. 그걸 쳐다보고 아이러니하게 떡 쳐다보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 선생님 누구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아시냐가 아니고 분명히 가면은 많이 내가 무당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알지. 근데 왜 그런 장면을 왜 내 눈앞에 그렇게 꼭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는 그래요. 차라리 만약에 청배만신의 입장이었으면 야, 선생님 여기 보니 가니까 어디 가니까 선생님 그 제자라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러면 그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이 말이 우리 기본 소임인데 그래요? 그러고 말아버리면서 또 시시하면서 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니는 뭐가 없니? 무구에 뭐가 없니? 신명을 뭐가 잘못됐니? 어떻게 또 잘 찾아 모시라니? 또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가면 내가 다음에 속된 표현이 뭐냐면 다음에 내 올 때는 뭐 이거 해다 줄게. 뭘 해다 줄게 하는 그 표현. 그게
너 다음에 내 꼭 부르면 이거 하나 갖다 줄게 하는 그런 걸로 무언가 모르게 자꾸 약속하고 넘어가는 거. 또 경관과 세간의 차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다 같은 이 무당에서 다 같은 이 신의 밥을 먹고 사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있더라고요. 기준을 자꾸 낳고 설계도를 뽑아서 다니는 그 자체가 선생님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올된 선생님들처럼 그렇다면 야 이건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딱 뿌리를 딱 뽑을 줄도 알고 다음부터 안 불러도 좋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찔러주는 선생이 정말 참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이제 청배 가신 선생님들이 그 경감마신들이 구슬 잘 모르고 그 연륜이 짧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네.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의하고 또 다음에 안 부를까 싶어서 그런 네. 어려움도 있어요. 안 부를까 싶어서 내가 그 반소를 심정도 해주면 이해해요. 반소를 예. 해주면 싫어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를 잘릴까 봐. 좋게 받아들이는 있는가 제자들은 하면. 정말 훌륭한 제자지만 자기한테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안 부르거든. 맞아요. 그러면 잘릴까 싶어서 아무 아니, 소리도 안 아니 하는 그래도 거야. 그렇지 그 팔이 잡고 목이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내려오는 그런 선생님 참 그거는 선생님 우리가 청송을 안 다녀봐서 또 모르는 거야. 100%는 몰라. 그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참 꼴이 많아요. 그건 또 우리가 또 그런데 이제 일단 옛날부터 청배 맞는 무당들은 말씀이신데 그 예. 구판에 가서 절대 명함은 돌리지 않는 게 실칙이에요. 신도들이 갖고 와요. 그 제갓집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함을. 명함을 돌리지 않는 게 절대 아, 실칙이고 진짜 신도나 신단이나 누가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줘야 돼. 그게 정말로 청배 만신들이 지켜야 할 불문율인데 요즘은 그거 깨져버렸단 말이야. 깨져버리고 또 신도들이나 신딸들이 우리 신아버지나 신엄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청배 만신들 구슬을 잘하니까 아주 또 그걸로 마음이 쏠깃해져가지고 훌륭한. 선생님 명함 주세요 뭐 하면서 꼬시고 또 그걸 마음이 속 가서 그걸로 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갔다 또 음. 올해도 못 잊더라고요. 그럼요. 네.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속 터지는데 네. 이야기 못하는데 그냥. 아니 그런데 참 청송을 다니시는 선생님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경관은 경관대로의 애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경관만신들은요 선생님 안 그러세요? 굿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굿짐을 다 차에다 싣고 집에 가잖아요. 이 돈하고 상관없이 한숨이 나와요. 인제 시작이구나. 허무할 때도 있고 후련할 때도 있고 아, 인제 시작이구나. 이 집이 이제 어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정말 탈 없이 쭉 그냥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 사람 사는 일이 별일이 다 터지잖아요. 뭐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그 일이 뭐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책임은 사실 그 경관들이 짓는 거지 청송 오신 선생님들 짓지 않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 되게 저 딱 한 번인가 언젠가 구슬하다가 청송훈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끝나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요. 속으로만 차마 말부터 부럽다. 끝나고 그 집에 가면 끝인데 그 양반들은 또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들었어. 치성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한 자람만 내달라고 어떤 분이 하신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그 경감만 씨는 이제 굿이 끝나도 그 제갓집에 모든 사후의 일을 다 책임지는.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럼요. 책임져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청배 선생님들은 굿만 딱 하고 일당만 받아서 집에 가면 땡이야. 그 집이 잘 되든 맞아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당이 됐을 때 난 청배에 구슬 잘하는 청배 만신으로 갈 거야. 내가 점을 보는 그냥 제자로 갈 거야. 무당으로 갈 거야. 이걸 자기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그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굿만 정말 잘하고 소리 잘하고 굿만 잘하면은 전부는 훨씬 낫죠. 편하고. 물론 몸은 고대. 네. 정월달에 막 구설 20, 30일 다니면은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수익이 좋잖아요. 수익이. 그 지금 나이
여자 나이 여성들 나이 그냥 50 넘어서 60, 70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일반 직장이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죠. 20만 원 청소 한 달에 청비 달아서 20만 원 벌 수 있을까? 20만 원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하여튼 1,000만 원 그렇게 벌 수 있는 직업이 직업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감마신들은 일을 안 뛰면은 이 수익이 없어. 맞죠. 네. 점을 봐서는 별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노마신들이 일한 자리 떼려면 입에 단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온갖 맞아요. 소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나름대로 어림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만신과 청비만신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 번씩 뼈 그 말 속에 뼈 있는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구는 어떤 굿이 소리 안 말이에요? 내고 어떤 소리? 아니 누구는 손님을 100명 넘게 보는데 굿이 안 나고 싶어 안 나나? 굿을 하러 와야 굿을 시키지. 아니 굿을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돈이 안 돼서 못 오는데 난들 안 내고 싶냐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싹 지나가시면서 이래. 아유 그렇게 손님도 그냥 그렇게 많이 보는데 아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밀려보는데 그렇게 굿이 안 나? 처음에는 그게 진짜 그런 말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선생님 굿이 안 나니까 또 걱정돼서 해주시는 줄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비만신들의 청비만신들은 한 이틀만 쉬면은 좀이 쑤셔요. 반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 안타까운 게 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제자들이 손님을 본다 하더라도 한 달 넘게 굿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저도 청비- 석 달 넉 달 안 선배들이 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 나 잘렸구나 이 집에. 음. 나 잘렸구나 이 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근데 방은미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사실 이래 굿을 띄는 일의 사이즈가 예전부터 처음부터 단위가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내가 일을 낸다고 서로 그래요, 선생님 저 안 그랬어요. 아예 처음에. 맞아요.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데 이 경관 입장이고 근데 세간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방 선생님? 몰라요. 아, 방 선생님네 가면은 페이가 좋아. 아 대구 누구한테 가면 페이가 좋아. 좋아. 아 그거 이게 있다 하더라. 고정관념에 네. 자기 나름대로의 수첩이 있다니까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딱 있다니까요. 아 청소 그만. 가는 자리에. 예. 네. A급, B급, C급을 나누다 보면 A급은 항상 먼저 가려고 하고 네. 또 그리고 A급하고 B급, C급이 같이 동시에 일이 났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A급은 자기가 가고 B급, C급은 다른 사람을 또 대체하는 그런 행위 한 번씩 봤어요. 저는 야 네가 좀 가라 거기. 어? 근데 다른 선생님을 불러줬으니까 이 선생님도 참 굿 잘해. 애동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게 우리가 표현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저울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경감 말고 이 세간 오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준점이 있고요. 네. 또 거꾸로 우리 경관들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야 이번에는 저 선생님 부르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또 경관들 입장에서는 이 세간 오신 선생님들 기준을 놓고 있는 거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일을 시키면 안 돼. 뭐는 안 돼. 이 선생님도 요만큼 그렇죠. 해주면 돼. 어떤 거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거리 안 되는 분이. 그 표현을 딱 잡아갖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고치고 각성해야 되는 게 물론 곳에 따라 이 페이가 정해지고 곳에 따라 나눠매기가 가는데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못 받고 다니는 선생들도 있어요. 야 나를 부르면 얼마 줘야 돼. 그 애는 부르지 마 이런 식. 있었어요. 부르지 마라 하지는 네. 안 했지만은 부르지 말라는 식이에요. 네. 또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경감뿐만 아니고 우리 상장구나 중징이나 이랬지 제비들 악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 세트로 올려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방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악사 선생님을 불러 쓰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악사 선생님도 경관 입장에서 볼 때는 불러 쓰는 이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노선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밴드가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기분이 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리듬에 따라 틀린데 어떤 분들은 누구는 뭐를 못 치네 누구는 뭐가 박자가 안 맞네 이렇게 팍 진짜 목수 이장타 다시 하듯이 딱 이렇게 타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쌤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경관들은 경관 나름대로의 화병이 많아요. 그 구판에서 어떻게든 그 제갓집이 힘든 거를 그 골수를 이렇게 캔다 그러죠. 그 골수를 캐야 되고 그걸 이제 청송 오신 선생님이 캐든 내가 캐든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첫 거리에 첫 산문은 경관들이 열잖아요. 이 산거리 공수가 있잖아요. 경관들이 준 공수. 공수 있죠. 근데 이 공수를 꼭 어떤 분들 이제 컨닝 아주 조금 선생님들이 꺾고 봄에 된다 했는데 안 된다 가을이고 겨울 넘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온 제갓집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선생님은 봄이라 그랬고 저 양반은 또 겨울이라 그랬고 왜 그런 혼선을 주는지 이거 약간 쿠세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냥 일에 대한 책임은 좋게 생각하세요. 주관하는 좋게. 만신이 짓는 건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애기 무당이어도 애기 무당의 신령님은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신 방음미 신서구와 조성재 무속 칼럼 리스트가 진행하는 정통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청배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경감만시 산거리에서 주는 공수를 싹 무시해버리고 네. 자기 나름대로 공수를 뭉개고. 마음대로 막 줘버리니까 제갓집은 헷갈려서 그럼요. 혼선이 온다. 그러면 제갓집은 내가 다니는 신도 말을 믿어야 되나 저 선생님이랑 저분 말을 믿어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느끼기는 내가 욕먹을 말인지 모르지만 네. 정말로 공수가 너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 보면은 공수가 본래 이제 이 청배 다니시는 분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굿하는 선수예요. 네. 비디오 틀어나는 거 똑같아. 이 집 굿, 저 집 굿, 이 집 공수, 저 집 공수 똑같다 때가 많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일부 만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다 아 청배 그럼요. 다니시는 그럼요.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청배 다니시는 분이 훌륭한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다고. 맞습니다. 네. 영검하고 예. 영검하시고 그런 분 많이 계시지만 많아요. 그런 청배 선생님 만나면은 빨리 손 놓는 게 좋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정말로 청배 와가지고 경감만신이 어리고 연조가 없다고 해서 그 공수를 깔아뭉기는 사람은 청배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신서구 선생님 네. 혹시 이렇게 청송 선생님을 부르셨는데 그런 경우 안 겪어보셨어요? 신아버지가 됐든 뭐 청송 선생님이든 내가 구슬 열심히 하고 제갓집 구슬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너 신당 잘못 모셨다고 막 뭐라고 소리지를 야단쳐. 아니 그러니까 그 청배 만신들이 안 겪어보셨어요? 아, 그 제갓집 일인데 왜 아니, 나한테 그러니까 공수 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청배 만신들이 제갓집이 일을 왔으면 제갓집 공수만 줘야 돼. 안 자기가 겪어보셨어요? 신선생이나 신엄마처럼 제자 그 경감만신의 신당 신명을 덜먹거리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가리가 안 돼 있는데 가리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구신을 하자. 자기가 또 구신을 한 잔 해 먹으려고. 그럼 못된 신부 가진 청임만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봤어요.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와 진짜 황당해. 제가 대구에서 이 구슬 청배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구 연리궁의 김준 선생님은 네네. 이제 25년 차 가까이 네, 접어들었습니다. 네. 접어들었는데 그렇죠. 늘 몰라요. 핑계가 늘 몰라요 하고 계시다 보니까 청배 왔는 선생님이 이제 이 무당길로는 한 10년 차 조금 넘은 네. 선생님 그때 당시 있었어요. 네.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인데 정말 모르는 줄 알고 네. 신명이 어떻다 저떻다 자기보다 꼽절이나 많은 선생한테 신명이 잘못됐네 어떻네 저떻네 이 얘기를 아. 읊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앉아서 듣고 있던 저도 황당해서 이건 실수인데 저런 말은 안 해도 좋은데 왜 하실까? 안 했으면 하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명함을 줘서 옆에 대구에 계시는 그 만신네 집에 일을 가시더라고요. 아. 참. 가시면서 가는 것까지 좋아요. 가는 것도 나 뭘 안 해. 근데 가시는 거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잖아. 우리가 뭐 얽매이고 그럼요. 넌 내 거야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그분이 또 우리하고 또 안 보는 게 또 봐요. 또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그런데 네. 그
청병원 선생님이 연금하고 편드는 것이죠. 경관 선생님이 가리가 제대로 안 잡혔으니 25년 돼서 30년 되면 뭐해? 가리가 안 잡혔으니까 가리 잡아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은 받아들이겠다 말입니다.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지. 안 맞으니까 그래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면 자르고 싶어서 잘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또. 아, 그거 자동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 참 보면은 이 경감만신과 청배 네, 만신들 청송 선생님들 이 관계가 참 오묘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이판성 사판성하고 똑같은 관계라고 다 보면 네. 돼요. 자 경감만신들이 손님을 보고 점을 보고 구슬 떼야 청배만신도 와서 그렇죠. 구슬하고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옛날 할머니들 하신 말씀이 그러고 구시 없지 뭐. 청송 그러고 선생들이 사람이 있냐. 그러고 음. 내가 구슬 때도 구슬 할 줄 같이 아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다 맺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내가 보면 그래 경관은 청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청배 선생님들은 또 경관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경관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특히 우리 경관만신들이 제비들 있지 않습니까? 악사 선생님들 네. 특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보통 전국을 다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 그럼요.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면은 그 만신들의 인간성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고 맞습니다. 예, 예의를 맞아요.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갖추고 예의를 차렸을 때 그분들은 절대 저희를 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맞아요. 세월이 가니까 한 5년 6년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서로 소통하는 속내를 한 번씩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만신의 그 무당의 그 기본 자질, 기본 인성부터 잘 갖추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야지 때로는 신과 인간의 관계로 대해야 하다 보니까 무리점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청배 선생님을 모실 때 몇 가지는 원칙을 세우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네. 네. 그 본래 이제 청배 오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이 집에서 가면은 얼마를 받으니까 내가 구슬을 하면서 네. 제갓집에다 별비를 내 몫은 내가 뜯어줘야 되겠다. 아니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서요. 그렇게 경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 그래서 얘기해요 처음에. 경관이 하지 별비를 마시라고. 뜯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못된 것도 네. 있고 이제 경관이 이제 자기가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하기 껄끄러운 공수라든지 그렇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건 하기 껄끄러운 공수라는 건 인간의 공수야. 내가 그럼요. 뭔가 더 어떻게 얻고자. 그 제갓집한테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청배만신한테 이런 공수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공수를 내리는 아 그것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 선생님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와서 청소 일해주고서는 선생님은- 페이만 선생님은 받아가시면 그런 걸 되는 싹 거지. 거절해야 되는데 못하지. 또 거절 못하지. 그러니까요. 응? 잘릴까 싶어서. 잘리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로 부탁을 안 해도 청배 다니는 일부 그 선생님들은 별비를 엄청 뜯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너무 심해. 우린 쿨하잖아. 항해도 꽃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 한양꽃에, 서울꽃에 붙이면 패치면 돈. 별비를 너무 많이 뜯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면 옛날 항해도 꽃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별비를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디타 이은 분도 또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겠죠. 뭐 항상. 그런데 그분이 별비를 너무 많이 뜯으니까 나중에는 지갑도 뺐고 가방까지 막 디벼서 돈 있는 놈 확인하다가 구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제가 지금 그런 흉측한 짓을 하는 청비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아주 우리 전체를 망신 주는 거니까. 그런 그럼요. 별비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뜯는 사람들. 내가 봐도 가슴이 섬찟해. 창피해요. 정말. 쪽팔리지. 신령님 거지야 맨날 돈 달라 그러고. 신령님들은 아유, 절대 돈 달라 맞아요. 소리 안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해해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한 번도 돈 달라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할 경관들은, 거야 그 양반.
뛴다고 구슬 좀 뛰면 그렇잖아요. 우리 무당판에는 굿잘 뛰면 큰 선생이야. 큰 만신이고 그렇다고 어깨 쳐들고 고기 쳐들고 그냥 난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 마음의 선생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아니 훌륭하고 그건 아니고요. 조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굿을 뛰면 일단 근심이 다크서클이 슉 내려오면서 굿이 나서도 좋지만 이걸 어떡하지? 걱정거리가 너무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잘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이 있죠. 신나는 달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굿은 내가 굿을 떼가지고 내 좋고 경감 마신만 좋고 제가 집은 피 보는 굿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나도 좋고 경감 마신도 좋고 제가 집도 덕보서 좋고 그게 바로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렇죠, 생생지생. 생생지생. 그런 굿을 해야지. 맨날 구판 나무 청거 같은 돈 가지고 구판 열어놓고 경감 마시라고 청성 마시면 좋아. 또리 부르고 그럼요. 콧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신났어. 제가 집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고 구판에서 주는 공수는 엄숙해야 돼요. 그럼요. 엄숙해야 돼. 공수라는 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칠 공짜 목숨 숫자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돼. 네. 내 목숨을 바쳐서 하늘의 소리에 신령님의 그 공수만. 말씀을 들어서 전해준다. 그래서 정말 공수는 짧고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우리 그 청배만신이나 경감만신들이 또 하나 건초들이 공수 한마디 줬는데 제가 따발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연금한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해. 그다음 헛공수야. 그다음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때 그칠 줄 알아야 돼. 맞아. 그래 연금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공수를 시린다 계속 그럼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이야. 맞아. 속 보여요. 그러니까 공수는 짧게 엄숙하게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 저기 조 선생님도 예전에 굿 해보셨잖아요. 나도 여탕굿 할 때 나도 굿했어요. 나도 조 선생님이 다 노르셨나요? 어떻게? 아니, 청송 선생님 오셨나요? 훌륭한 선생님들 모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다 하시지만 네. 내가 그 30년 가까이 이제 굿판을 타면서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네. 내가 흉내를 한번 내겠다 해서 칠성거리를 오. 내가 했죠. 그 큰 거리를. 칠성거리를 네. 그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우시죠? 좀 언제 날 잡을까요? 다음에 칠성거리를 못하신 분은 저를 불러주시면은 상값에 돈 반값에 50% 할인에. 임금비 조금 받고 애청자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가 청송만신과 또 경감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경감 먼저 두 분은 주로 경간 입장이었으니까 네. 경간만신으로서 청성만신을 부를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불러야 되고 또 청소 오신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그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의 입장에서 살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한번 그 친했던 이제 그 만신 언니 집에 제자 일에 한 2번인가를 가서 거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굿돈도 적고 일단 동생이 좀 와서 거들어 줘라 해서 갔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걸 역지사지를 해봐야 알아. 근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 몰랐어. 청배를 가서 청송을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입장이 어떤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모르죠. 딱 가보니까 오, 막 미치겠어요. 내 굿판에서 나의 그 신령님들 굿판에 나의 제가집들이 있는 그 굿판에서 내가 있는 그 마음가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죄 짓는 것 같아. 그리고 칠성거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 칠성거리를 하면은 제 손님 그 굿에서 칠성거리를 하면 한 1시간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날 1시간 반을 했대요. 근데 그 언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동생네 칠성거리보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언니 내가 언니 마음을 알겠다.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한마디라도 더 공수를 줘야 될 것 같고 돈을 얼마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자리구나. 아이, 물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청교 그- 선생님들 예, 굉장히 어려운 사실 자리죠. 청송호신 선생님들이 칠성거리는 잘 안 하시고 그 애기만신이 이제 음. 칠성거리를 못하는 입장이어서 제가 이제 가서 또 거들어 줬는데 너무 그 가시방석 같은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정말 그 이제 그 구판이라는 거 아까 말씀한 생생지생 함께 모두가 살아야 되는 이제 구판이고 또 특히 그 제갓집을 살려야 되는 구판이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잠깐 만나 헤어지지만 서로가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다가 굿을 서로 진행하고 또 서로 이렇게 뭔가 의논적으로다 가고 또 서로가 배려를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다 보면 하는 제갓집 단갓집도 감동할 것이고 그 모습을 신에서 보면 신도 감동할 것이고 그렇죠. 모두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구판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청소 선생님들이 구판에 오셨는데 애기 만신들이나 뭐 이제 경관들이 좀 안타까워서 공수를 주시고 싶을 땐 그 조금 제갓집 이렇게 없을 때 살짝 주시면 좋겠고 또 경관들도 그 청소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또 그 구판도 또 이렇게 이어 나갈 수 있고 또 뭔가를 완성을 할 수 있는데 막 하대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벌 받아요. 그분들도 다 신령님들 다 계신 분들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석훈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 경관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또 첫 번째 경관들이 이 청송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편하다고 막 하대하거나 막대하거나 맞아요, 많이 봤어요. 초지일관에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야 되는데 달라지는 점. 또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 쿠판도 영화판하고 비슷하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뭐 엑스트라가 있다면은 경관이 주연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연 엑스트라가 주인공인 척하면은 그 영화를 시청하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휘둘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똑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만약에 오늘 내가 방 선생님 일에 손이 하나 모자라서 징을 치러 갔습니다. 징을 치러 갔는데 처음 오는 손님들은 내가 징을 치고 있는 악사로 보이지 절대 만신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고 저래요 하면 공수를 던져버리면 여기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거는 그렇죠. 조용하게 뒤로 가서 만약에 애기들 애동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일을 내서 하더라도 신어머니나 신선생 입장에서 만약 이렇다면 이 집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전달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면에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걸 경관 말고 이 세관 입장에서는 꼭 숨겨갖고 꼭 내 거리 들어가면 요거 발설해야지. 꼭 내가 한 거리 들어갔을 때 내가 터트려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스포트를 더 안 보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령님은 알고 계시고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애기가 일을 냈다고 해서 아무리 영검한 선생이 찾아오고 영검한 신어머니 신아버지가 찾아와서 일을 공수를 준다 한들 경관공수가 경관공수가 최고예요. 일을 내고 맡겠는 그 믿음으로서 인연 짓고 가는 그 인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우리 경감만신들이 그 청비에 오신 선생님들 공수에 우리 신도들이 제갓집이 흔들릴까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안 그 한답니다. 신도들은 믿고 굿을 맡긴 우리 경감만신한테 그 공수를 100%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경관만신과 청배 오시는 청송 선생님들은 서로 존중. 구판에 존재하는 양대 산맥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경관이든 세관이든 청배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맞습니다. 서로 그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이 입장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럼요. 사실은 경관만신인 청배만신들보다 조금 속은 편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부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청배만신들은 언제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안 부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생각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판성 사판성처럼 우리도 두 그룹이 우리 무교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체니까 하나의 그룹들이니까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죠. 경감만신은 청배 선생님 부르면은 선생님으로서 많은 공부를 하고 예우를 또 하고. 배우고 네. 예우도 해주고 또 청배만신들은 경감만신의 그 부족한 기량을 좀 도와주고. 사정을 살펴서 네.
그 부족한 기량이라든지 또 무속에 대한 예의 범절을 잘 모르는 걸 스승으로서의 깔끔하게 가르쳐주고 네. 스승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릴까 싶어서 그럼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교 발전에 큰 맞습니다. 저해가 됩니다. 저희가 되는 거니까 서로 존경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참 굉장히 어려운 관계고 참 예민한 관계고 네. 그 중간에 또 돈이 껴 있어 가지고 또 맞습니다. 민감합니다. 서로 네. 서로 존중하고 조금씩 손해 보면 돼요. 네, 왜 조금씩 배려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자존심 조금 안 세우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네. 무교의 정신 생생지성을 살리는 경관도 좋고 청송 선생님도 좋고 새가지도 좋은 그런 구판을 엮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말이면은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음. 자 날씨가 지금 폭염이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습니다. 특히 벌 조심하시고 다 한 주 또 유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생생지생 한번 이렇게 외치고 끝낼까요? 그럼 우리 박은미 선생님도 우리 그 예청자한테 마지막 말씀하실 건데죠. 전국의 나무당 팟캐스트 애청자 여러분, 그 모든 그 무당은 똑같은 무당입니다. 청송 선생님도 청송만 하고 싶어 무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관들도 청송 선생님한테 자꾸 돈 뜯으라고 시키지 말고 청송 선생님들도 그 경관 애기들이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서 맞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관과 청송이 될 수 있는 무교계를 위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